비누와 값은 지방 1g을 완전히 비누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밀리그램 수입니다.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지방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적다는 뜻이고 그만큼 지방 한 분자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비누화 값이 작은 지방은 분자량이 크며 고급 지방산의 에스터로 이루어진 지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끓는 점 오름은 용액 속 입자수에 비례하므로 몰 농도가 같다면 몰에서 몇 개의 이온으로 해리되는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포도당과 설탕은 해리되지 않아 입자가 1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도 2개인데 CaCl2는 칼슘 이온 1개와 염소 이온 2개, 총 3개의 입자로 해리되어 입자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CaCl2이고 답은 3번입니다. 메테인의 분자량은 16g/몰이므로 16g은 정확히 2몰입니다. 메테인 한 분자에는 탄소 원자가 1개 들어있으니 메테인 1몰 속에는 탄소도 그대로 2몰이 포함되어 있죠. 메탄 몰수는 16g 나누기 15g/몰은 1몰, C1몰. 분자 속 원자의 몰수는 분자 몰수의 원자 개수를 곱해 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포화탄화수소는 탄소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인 탄화수소로 알케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페인은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알케인이므로 포화탄화수소입니다. 에틸렌은 이중결합, 아세틸렌은 상중결합을 가진 불포화탄화수소이고 톨로에는 벤젠 고리를 가진 방향중탄화수소라 포화탄화수소가 아니지요. 답은 3번입니다. 염화철성 정색 반응은 페놀류로 검출하는 반응입니다. 벤젠 고리에 하이드록시기가 직접 붙은 페놀성 하이드록시기가 있어야 철 이온과 착물을 만들어 보라색 또는 청자색을 나타내지요. 페놀, 크레졸, 살리실산은 모두 고리에 하이드록시기가 직접 붙어 있지만 벤질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가 고리가 아닌 격가지 탄소에 붙은 일반 알코올이라 정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상기체의 방정식 PV는 NRK로 몰수를 구한 뒤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이 됩니다. 먼저 단위를 정리하면 압력은 380 나누기 760은 0.5기압, 부피는 6리터, 온도는 27 더하기 273은 300K입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 꼭 익혀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결합 에너지는 결합 차수가 클수록 커집니다. 단일 결합보다 이중결합보다 산중결합이 더 강하지요. 보기에서 수소와 F2는 단일 결합, 산소는 이중결합인데 질소는 두 질소 원자가 삼중결합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답은 2번입니다. P오비탈은 PX, PY, 비지세 반염의 오비탈로 구성되며 오비탈 하나의 전자가 최대 2개씩 들어가므로 전체 6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1, S오비탈이고 P오비탈은 일형이 아니라 세축 방향의 아련 모양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용 전자수는 S 2개, P 6개, D 10개이며 답은 4번입니다. 수화물의 분자량부터 구합니다. 황산고리가 160이고 오르곤자가 5 곱하기 18은 90이므로 황산고리 5H2O는 258m몰입니다. 결정 25g 속 순수한 황산고리는 25g 곱하기 160 나누기 250은 16g이고 용액 전체 질량은 물 100g에 결정 25g에 더한 125g입니다. 녹인 결정 전체가 용액 질량에 포함됩니다. 퍼센트 농도는 19g, 125g 곱하기 100은 10.86%. 답은 3번입니다. 분자의 질량 비교는 분자량으로 합니다. 각각 구해보면 수소는 2, 메탄은 16, 이산화탄소는 44이고 Cl2는 2 곱하기 35.5는 71g/몰입니다. 가장 무거운 Cl2를 가장 가벼운 수소로 나누면 몇 배인지 나오지요? 71g/몰 나누기 2g/몰은 35.5배. 단서로 준 Cl의 원자량 35.5를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라 pH가 1 차이 나면 농도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pH 2와 pH 4는 이만큼 차이가 나므로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2제곱 배가 됩니다. 수소이온 농도 B는 10의 2제곱은 100배, pH가 작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은 강한 산성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유기화합물 몇 명은 탄소 결합 종류, 위치번호 순서로 따져갑니다. 탄소가 네 개인이 어가는 뷰트이고
이중결합이 있으니 전미사는 N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1번 탄소에서 시작함으로 위치번호는 1이고 치환기가 없으니 별도의 접두사는 필요 없습니다. 부차 읽으면 1핍펜이 2되지요. 답은 2번입니다. 반응 속도식은 V는 80의 파이오세이어 골로 놓고 실험 결과에서 차수 M과 N을 정합니다. A만 2배로 했을 때 속도가 2배이니 A의 차수는 1이고 B만 2배로 했을 때 속도가 4배 2의 제곱이니 B의 차수는 2입니다. 농도를 몇 배로 했을 때 속도가 몇 배가 되는지에서 지수를 찾는 유형은 자주 출제되니 꼭 연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액체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 여러 기체를 액화시킨 혼합물입니다. 각 성분의 끓는 점, 비등 점이 서로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분결 증리로 하나씩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이 낮은 질소가 먼저 기화되어 나가고 남은 액체에서 산소를 얻는 방식이지요. 산화병 산소와 질소는 대부분 이렇게 생성됩니다. 답은 2번 비등점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K는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이고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 합은 0이라는 규칙만 알면 됩니다. 과망간이 지산칼륨 과망간산칼륨에서 ml의 산화수를 x라 하면 미와 같이 되어 답은 3번입니다. 과망간이 지산칼륨이 대표적인 산화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편연상수 K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값입니다. 농도나 압력을 바꾸면 편연의 위치가 이동할 뿐이고 촉매는 편연에 빨리 도달하게 해줄 뿐이다. 어느 쪽도 편연상수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K값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조건은 온도 변화이지요. 편연상수는 온도만의 함수라고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해도곱 함수 문제입니다. 수산화 카드뮴이 녹으면 카든카이미온 1개와 수산화이온 2개가 나오므로 오룡해도를 S라 하면 카드뮴이온의 농도는 S,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2S가 됩니다. 수산화이온 농도에 2를 곱한 뒤 다시 제곱하는 부분을 빠뜨리기 쉬우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완충요맥은 약산과 극작염기 또는 약염기와 극작산이 함께 들어있는 요맥입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이고 아세트산 나트륨은 극작염기이니 이 둘의 혼합 요맥이 완충요맥이 됩니다.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요. 나머지 보기는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있거나 염끼리의 혼합이라 완충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같은 전기량으로 전기 분해할 때 섭출되는 금속의 질량은 원자량의 이온의 전하수로 나눈 값당량에 비례합니다. 낸 이온은 전자를 한 개만 받으므로 이 값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은이 가장 많이 섭출되고 답은 3번입니다.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 원소와 산소가 결합한 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물이 되어 염기성을 띱니다. 산화칼슘, 산화칼슘과 산화나트륨 Na2O는 둘 다 금속 산화물이라 조건에 맞습니다. 반면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삼산화황, 오산화인처럼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 산화물이고 산화알루미늄은 산과 염기 모두와 반응하는 양쪽성 산화물이지요. 답은 1번입니다. 양초 팔아 피는 고체이지만 불꽃의 열에 녹아 액체가 되고 신지를 타고 올라가 기화된 증기가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연성 증기가 되어 연소하는 형태를 증발연소라고 하지요. 고체의 연소 형태는 편연연소 목탄, 코크스, 분해연소 목재, 석탄, 증발연소 양처, 나프탈렌, 자기연소 제오류 위험물로 나뉘니 대표물질과 함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CF2BrCl과 CF3Br은 할로겐 화물소 화약제이고 수소화나트륨 CO3은 제1종 분말소 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반면 브로민 산화모님은 불안정한 산화성 물질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폭발성 위험물이지요. 그래서 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H4BrO3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에 열분해 반응시킵니다. ENaHCO3 2분해되면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질식 효과를, 물은 냉각 효과를 주지요.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 반응식은 종별로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괄호에 들어갈 물질은 Na2CO3, 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자체 소방대는 제사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소 전체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와 자체 소방대원의 수가 정해지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기준이 바로 3000배이지요. 1000배, 2000배 같은 보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3000배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5개 탱크 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이면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부르지요. 탱크가 클수록 기초와 집안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100만 리터와 50만 리터? 두 숫자를 잡지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수용성 제사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을 뿌리면 불붙은 기름이 물 위에 뜬 채로 퍼져 나가면서 오히려 연소면이 확대되지요. 그래서 다량의 주수 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리화재에 포소화약재 같은 질식소화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드는 부착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표시 온도가 정해집니다. 주위 온도가 39도 이상 64도 미만이면 표시 온도 79도 이상 121도 미만인 헤드를 써야 하지요. 주위 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열리는 헤드를 달아야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구간이 5단계 28도 미만부터 106도 이상까지로 나뉘니 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내며 발열하는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간 포소화기는 쓸 수 없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적응성이 없습니다.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 설비나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염으로 질식소화해야 하지요. 건조사와 팽창질석으로만 나열된 것을 고르면 되므로 답은 2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소원 수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해 구합니다. 설치개수가 2개이니 그대로 이를 곱하면 되지요. 7.8이라는 숫자와 최대 5개라는 조건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쉽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른 환원성 물질입니다. 산소를 자체 함유한 것은 제5류 위험물의 특징이고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커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지요. 분말 상태가 되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더욱 빠르게 타고 분진 폭발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정 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를 저장하면 보유공지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유공지는 500배 이하 3m에서 시작해 1000배 이하 5m, 2000배 이하 9m, 3000배 이하 12m, 4000배 이하 15m로 구간마다 늘어나지요. 답은 4번입니다. 이 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의 성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가 성분을 알려주는데요. IG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이고 IG100은 질소 100%, IG55는 질소 50%에 아르곤 50%입니다. IG2의 숫자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대략적인 비율 순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IG541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므로 답은 2번입니다. 꼭 암기해 주셔요. 소화설비 능력 단위 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화 전용 물통 8리터는 0.3단위, 수조 80리터의 물통 3개 포함이면 1.5단위, 수조 190리터의 물통 6개 포함이면 2.5단위, 마른 모래 50리터에 삽 1개 포함이면 0.5단위, 팽창질석토는 팽창진조한 160리터에 삽 1개 포함이면 1.0단위입니다. 능력 단위가 1.0인 것은 삽 1개를 포함한 팽창질석 160리터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표 전체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포소화약제는 거품이 연소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분말소화약제도 미세한 분말이 화염을 덮으며 산소를 차단합니다. 두 약제의 공통적인 주요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이지요. 부촉매 효과나 억제 효과는 분말소화약제에는 있지만 포소화약제의 주효과는 아니고 제거 효과는 가연물 자체를 치우는 방식이라 두 약제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철분은 제1류 위험물이지만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성질이 있어 포소화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처럼 물 개통 소화 설비를 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도 적응성이 없지요.
철분 화재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소화 설비와 건조사, 팽창질소, 팽창증조화 및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같은 기준으로 묶어 기억해 주셔요. 다량의 물을 뿌리는 주수소화는 냉각 효과가 핵심이다. 목재, 종이, 섬유, 고무 같은 곳에 가연물이 타는 A급 일반 화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의 큰 기화자멸로 연소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것이지요. 반면 B급 미료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이 번지고 C급 전기화재는 감전 위험, D급 금속 화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주수가 부적합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론 공기량은 먼저 필요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로 나누어 구합니다. 프로페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몰당 산소 5몰이 필요합니다. 기체는 부피비가 콘 몰비임으로 프로페인 2큐빅미터에는 산소 10큐빅미터이 필요하지요. 답은 3번입니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인 알킬알루미늄으로 물이나 습기와 만나면 격렬히 반응하여 가연성인 에테인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알킬알루미늄은 붙어있는 알킬기가 그대로 알케인 가스로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메틸기가 붙은 타이메틸알루미늄이라면 메테인이 나오지요. 답은 3번입니다. 자연 발화를 막는 핵심은 열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통풍을 잘 시키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열의 축적을 막는 것이 기본 방법이지요. 그런데 1번처럼 통풍을 방지하면 오히려 열이 내부에 쌓여 자연 발화가 촉진되므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탄산수소 칼륨은 제2중 분말소화약 제 주성분입니다. 열분해되면 탄산칼륨과 이산화탄소, 물과 생성되지요. 보기 중 질산칼륨은 제1종 분말인 탄산수소나트륨의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꾼 반응식이니 함께 묶어 암기해주셔요. 리에이에라이즈는 CNTR바. 조해성은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스스로 젖거나 녹아버리는 성질입니다. 황화인 중 오황화인, 오황화인 5와 칠황화인, 칠황화인은 수분에 매우 민감해 흡습하면서 분해됨으로 조해성이 있습니다. 반면 산황화인, 산황화린은 물과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해성이 없지요. 따라서 오황화린과 칠황화린만 고른 상관이 답입니다. 환이 많이 붙은 쪽이 물을 잘 빨아들인다고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방화선 유효한 담의 높이 산정식에 H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 D는 그 건축물까지의 거리, A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D는 담까지의 거리, H는 담의 높이, P는 상수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T. 위험물은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등급 1부터 III까지 나뉩니다. 염소산염류는 제1류 중 지정수량 50kg, 알크리튬은 제3류 중 10kg, 과산화수소는 제6류로 모두 위험 등급 1에 해당하지요. 반면 황화에는 제1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kg이며 위험 등급 2입니다. 제1류 위험물에는 위험 등급 1이 아예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정 수량 500배 이하는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15m 이상이지요. 4번은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를 15m 이상이라 했으니 12m 이상으로 고쳐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4류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이면 지정수량 200m, 수용성이면 400m로 2배 차이가 납니다. 폼산메틸, 의산메틸은 제1석유류 중 수용성 액체이므로 지정수량이 400m이죠. 벤젠과 톨루에는 같은 제1석유류이지만 비수용성이라 200m이고 벤자알데하이드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1000L입니다.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부터 가려낸 뒤 지정수량을 떠올리는 순서로 접근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타원 단면의 넓이에 원통부 길이와 볼록부 길이 합의 3분의 1을 더한 값을 곱해 구합니다. 그림에서 장축 A는 8m, 단축 B는 6m, 가운데 길이 L은 16m, 양쪽 볼록부는 각각 2m이므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약 653큐빅미터의 나오므로 답은 3번입니다. 탱크 내용적 공식은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벤젠의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을 가하면 나이트로와 반응이 일어납니다. 황산은 탈수 촉매로 작용하고 벤젠 고리의 수소 하나가 나이트로기로 참고로 같은 혼산으로
톨루엔을 나이트로화하면 TNT가, 페놀을 나이트로화하면 피크르산이 얻어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요 단위는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봅니다. 가솔린은 제사류 제해석유류 비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200리터이므로 200리터의 10배인 2000리터가 1소요 단위가 되지요. 저장량이 마침 2000리터이므로 소요 단위는 1단위입니다.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이면 연면적 100스퀘어미터가 1단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질산아모늄은 제1류 위험물 질산염류에 속하는 간환산화제입니다. 산온에서 백색 결정성 고체이고 흡습성과 조해성이 커서 밀폐 보관해야 하며 경유와 석가 폭약의 원료로 쓰임으로 2. 성분은 옳은 설명이지요. 그러나 물에 녹을 때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하여 오히려 주위가 차가워지고 가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과 반응에 발열하고 다량의 가스를 낸다고 한 사건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법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류 중 황과 인화점 영도 이상인 인화성고체, 제4류 중 인화점 영도 이상인 제해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부터 제4석유류, 분식물유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이지요. 유황화는 제1류, 에탄올은 알코올류, 과산화수소는 제6류라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지만 인화점이 마이너스 18도로 0도 미만이라 옥외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금속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이라 등요. 경유 같은 석유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런데 칼륨은 알코올과도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알코올 속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은백색의 연한 금속이라는 것, 물보다 가볍다는 것, 비중 0.86은 모두 옳은 설명이지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이고 질산은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입니다. 오류와 육류는 혼재가 금지된 조합으로 섞이면 급격한 산화, 분해 반응이 일어나 발화나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면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말팔려, 나트륨은 석유 속에, 칼륨은 유동성 파라핀 속에 넣어두는 안전한 저장 방법이지요. 답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산화프로필렌 특수인 화물 2 50리터, 메탄올 알코올류 2 400리터, 벤젠 제해석유류 비수용성 2 200리터입니다. 총합은 8배가 되어 답은 3번입니다. 계산은 간단하니 결국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암기가 관건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 화물로 순, 동 마그네슘과 반응해 폭발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들 금속이나 그 합금으로 만든 용기, 설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특수인 화물인 산화프로필렌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아이오딘 값은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산소와 결합하기 쉽고 산화열이 직접 되어 자연 발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이오딘 값 130 이상이 건성이라는 것, 아마이뉴와 들기름이 건성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지요.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높아진다고 반대로 말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원인이 되는 열을 따라 보내열, 산화열, 급차결, 미생물 발열로 구분됩니다. 셀룰로이드는 제5류 위험물로 보관 상태가 나쁘거나 주위 온도가 높으면 내부에서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고 이때 생긴 분해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 발화점에 이르러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분해열에 의한 발화의 대표 물질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이염물인 산화성 고체로 우색의 결정이며 녹는 점은 약 368도입니다. 열분해하면 염소가 아니라 산소를 발생시키지요. 간환산화제라서 가연물과 혼합되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약이나 폭죽 등 폭약 제조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입니다. 아세틸렌은 폭발 범위가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인데 이런 화재의 산소 이석 질식과 냉각으로 소화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탄산수소염류 분말이나 건조사 등으로 소화해야 하지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면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때 나오는 반응열로 수소에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환리는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고 과산화벤 조일과 다이에틸에터도 물과 격렬히 반응하지는 않지요.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금속칼륨?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용류 위험물로 스스로 분해되어 산소를 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억제하는 인산, 요산 같은 안정제를 넣고 발생한 산소가 빠져나가도록 구멍 뚫린 마개를 한 용기에 보관합니다. 완전히 밀봉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 용기가 파열될 수 있고 하이드라진은 과산화수소와 폭발적으로 반응함으로 넣어서는 안 되지요. 답은 4번입니다.